그럼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즐기고 있고 대비하고 있을까?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많은 자료는 뭐 1차는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기계혁신이 생겼다. 우리는 요 기능들을 활용해서 화성이 준공되는 구조.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 잘 적응해왔던 거고, 전기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우리도 가로등을 놓을 수 있는 정도, 한 30년 정도 차이 났었지만, 그 다음에 3차 산업 컴퓨터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뭐 아시안게임 운영할 정도로 미디어 쪽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었고, 그것도 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4차 산업부터는 우리가 늦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5G 같은 경우도 그랬고, 게임 산업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랬고,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송출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서 방송국으로 거꾸로 디미는 역방향 미디어들도 한국이 먼저 시작했고, 뭐 BTX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해외를 장악하는, 처음에 생각도 못했어. 싸이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였는데 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학을 얘기하고 있고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4차 산업은 국경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구조, 전 세계가 한꺼번에 들썩들썩하는 구조, 실시간으로 뭔가 아이돌을 뽑는데 외국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한국에 그냥 그저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시차가 한국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담이 되는 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게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차가 없어지다 보니 보고 베낄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우리가 만들어서 기획한 걸 배포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다 보니 혁신에 대한 부담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또 여러분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품과 제조업과 서비스와 그다음에 사회적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고민 사항이에요. 그게 또 해외랑 국내랑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술은 ICBMA라고 얘기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모빌리티,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가상화, 지능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편적인 기술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후반에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이나 이런 흐름들은 형태가 보여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 구조가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데이터는 스토리도 저작권도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 자체가 미디어, 기존의 영상이나 뉴스, 뭔가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 작용을 전달하는 거를 미디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조업은 미디어화 돼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원래는 안 됐던 게 되게 만들어주는 과정. 네, 그걸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 대신 제조업은 생산이 돼야만 공급이 되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았죠. 그래서 통제관리나 경영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서비스 분야는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연결하고 사용하는 정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라 고부가 산업이 됐죠. 그게 이제 인스톨 설치해주고, 오퍼레이션 용역을 대신해주고, 소프트 관리해주는 거. 이 영역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쉐어 영역이에요. 새로운 비즈니스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쉐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4차 산업의 큰 축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연결할까? 또 여기에서 어떤 벤처 정신을 가지고 사업계를 끌고 갈까?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세상, 고숙련자나 고숙련 기능인 노동자들이 더 대우를 받는 블루칼라의 시대가 자꾸 돼요. 대신 그 블루칼라가 현장에 없고 다 랜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건 다 블루칼라인 거고, 블루칼라들이 만든 장비를 이용하는 게 화이트칼라들의 멤버들인 거죠. 결국은 화이트칼라 움직이게 하는 걸 블루칼라들이 움직이게 하고 있는 모습의 취지, 개념들이 자꾸 진화가 되고 있다 보니 4차 산업으로 통해서 부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고, 생각도 안 했던 부분에서 신체 정보들, 생물학적인 정보들이 중요한 마케팅이나 경영에서 쓰이고 있어요. 뭐 심장 박동, 그다음에 체온, 혈압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유도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기능들이었는데 이게 일상으로 들어가고 생명 연장을 하는 또 위험 상황들을 대비하는 이런 분야로 오고 있는데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위험 상황들을 대비하고 있는 게 3차 산업보다는 4차 산업이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맥락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여성 친화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좀 고민해 보면 블루칼라 멤버들이 예전에는 스마트 팜, 팩토리, 시티, 뭐 빌리지, 피싱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이 안 되는 영역, 그다음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영역으로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새로운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다 땅 위는 다 바라보고 있고 건물 안은 와이파이로 다 바라보고 있고 이제 비어있는 데가 땅 속하고 물 속인 거죠. 네, 물론 그 안에다가 센서들 안테나를 심으면 되긴 하지만 그게 전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인식, 화면인식, 좌표인식이라는 것들을 새로운 기술로 좀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계속 찾게 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찾아놓은 새로운 영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즐길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으로 제조업이 좀 스마트한 구조로 바뀌어 가야 되는데 외부 환경, 거시적 환경 입장에서 인구가 좀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출생이 줄고 있다. 노동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은 제조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 일자리는 줄 거다.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산 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소비로 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전달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좀 도움을 줬었는데 어른들도 본인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제2의 사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과학이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로봇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직접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젖병을 물려야 되는 시간, 젖병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집에 남아있는 아이와 부모와 소통하는 걸 냉장고에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이게 미디어거든요. 뭔가 되게 하는 거를 전달하는 미디어 매체가 온라인 방송이 아니라 가구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 중장년 시니어분들이 있다 보니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복약 시간 중에 좀 재밌는 건 요 약통에 반짝반짝거리는 요런 알람 기능하고 요 뒤에 플러그 안에 꼽혀 있는 요 램프하고 싱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얘가 번쩍번쩍 거립니다. 특히 경광등처럼 번쩍거리면 시각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 약통이 반짝반짝하는 거는 잘 안 보이지만 이 큰 거는 보이잖아요. 더더욱이 이제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좀 불편한 몸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램프들이 적용이 되면 이제 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작은 스마트폰이 홈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미 이건 이제 스마트 홈으로 적용이 다 돼버린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안에 모든 정보가 특정한 단말기 안으로 들어와서 누군가에게는 쌓일 수 있다. 그 정보가 이제 대단위로 들어오면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3만 불 시대가 넘어간 게 최근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모습하고 현재 모습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 첫 번째 중이 이제 일과 삶을 함께 가지고 가고 싶다. 물론 이제 3만 불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대의 화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공간,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외로우니까 또 함께 사는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함께 살아도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터치하지 않는 공간으로 가다 보니 나랑 대화하는, 나랑 소통하는 식물들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만 불 시대가 되면 반려동물의 시장, 반려식물에 대한 시장 네, 이런 게 점점 늘어날 거고 싱글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자꾸 늘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몰입의 대상이 생기는 거, 또 나의 휴식과 투자를 연결하는 그 쉬는 게 투자라고 보는 거죠. 쉬는 것 자체가 상품이 되는. 그래서 뭐 작은 즐김, 오감, 육감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차츰 증가할 것이다가 이제 언론에서 또 많은 사회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업은 어떻게 바뀔까? 기술이 계속 진보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블루칼라들의 역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환경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또 삶의 질에 대한 원화별도 화두가 돼가고 있고 고집중화되어 있는 집적화되어 있는 지식산업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사회환경하고 기업문화, 고용, 산업구조, 노동환경들이 차츰 바뀌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 체계관리, 그러니까 헤더들은 앉아있고 그 셀 구조가 한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구조의 집중 통제 구조였는데 당연히 이쪽 하단은 공용 지원 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 지원 파트는 이쪽 총무, 이쪽은 뭐 영업이나 세일즈나 업무나 이렇게 파트별로 돼 있는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카페처럼 돼 있어요. 카페처럼 돼가고 있고 사무실 같은 집 같은 사무실 바뀌었죠. 네, 여기에도 새로운 시장이 계속 생깁니다. 소규모의 인원들이 큰 공간들을 사용하는 구조가 됐다.
그럼 좋아졌네가 아니라 그렇게 꽉 차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의 인력으로도 예전과 더 나은, 더 좋은, 더 생산성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게 지금의 딜레마인 거예요. 아까 그 3차 산업 얘기하면서 자동차 생산성이 8배까지 좋아진 것처럼 지금은 지식산업으로 넘어가고 데이터 산업으로 가면서 20배, 30배까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20명, 30명이 쓰던 공간을 2명, 3명이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퍼포먼스는 같은 총량이 나오니까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네, 이러면 일자리를 준 상태인데 내가 저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구조지만 저기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바뀌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부의 편성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 인구가 바뀌는 것들,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 구조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구조, 복합적 동인이라는 개념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진보의 기술까지 되다 보니 자동화로 생산과 관련된 고용 감소가 준다는 거. 이제 좀 열악해진 거죠. 그러면 빨리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전환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준비하는 시장 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들 결국 학교나 아카데미에서 커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아까 현금이 자꾸 사라진다, 화폐가 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운송, 무인화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재난 대응, 건강한 삶,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 그린 에너지, 웨어러블을 통한 뭔가의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컨텐츠를 만들고 공급하는 기획력, 이런 부분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영역이 이런 데라면 사업의 기회가 일어나겠구나. 물론 이것도 5년 전에 예측한 거예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걸 거고 또 일본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걸 텐데 점점 새로운 시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헬스케어예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비도 원화별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래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오래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나만의 삶을 공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게끔 나는 고지식, 고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원격 어디선가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직무들도 보면 이렇게 약간은 사회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다음 체계적인 자원관리나 기능관리, 그 다음에 뇌를 관리하는 헬스케어, 그 다음에 감성 관리하는 이런 업종들이 자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통합적으로 보면 데이터하고 정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상을 볼 때 스마일 커브라고 해서 두 가지 축이 증가하고 있고 하나가 좀 가라앉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일이라고 하는 커브가 기존에는 이렇게 역스마일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조하고 생산하는 부분이 가장 수익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자동화되면서 별로 재미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 양쪽으로 가치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시장과 만나는 쪽, 기술과 접점, 만나는 쪽. 그래서 기술과 마케팅이 잘 연결해서 제품으로 연결되는 과정. 이런 이론적
근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MP, TPM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토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시장, 제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뭐가 바뀌고 뭐가 사라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일부 일자리가 감소될 텐데 이제 이런 요인들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화두겠죠. 그래서 4차 산업 기술의 변화라든가 로봇의 대중화라든가 그다음에 정보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기존에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자리 감소되는 영역들이 이제 계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들은 확실히 줄 거다. 네, 누구나 예상하고 있고 화학직 관련된 영역도 좀 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실험을 많이 하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를 통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하면 답이 나오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없어지고 또 재료들에 대한 성분 분석 이런 것들도 어디선가 하나 해놓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줄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또 알고리즘을 연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료의 특성들을 다 알면 최적 재료를 배치하고 또 최적 재료 배치한 거를 3D 프린팅으로 시연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다 해결하는 거죠. 저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그러나 바뀔 수 없는 영역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센서 역할을 대신해주는 직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사라질 수 있는 또는 줄어들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예상 가능한 영역들이잖아요. 근데 좀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이제 비정형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새로운 영역이 샘플이 매번 바뀌니까 메타데이터 같은 개념들인 거죠. 네, 이런 영역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한동안은 더 간다. 하지만 알파고나 아니면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저 부분을 계속 건들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도전 안 한 영역일 테니까. 그래서 기초과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다음 대안의 영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도 뭔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 쪽에서 예측한 것들을 좀 보면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는 영역들, 약간 험하고 불편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많이 하는 영역들이 바뀌죠. 배민이 뜨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배민은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지 배달을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거기는 또 다른 체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영악하다고 보는 거고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영역들 네,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감성 영역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이쁜 건지 아름다운 건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영역들 네, 그래서 예체능의 시대가 돌아온다 예술인의 시대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술을 기술로 하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네, 그런 예상들도 조심스럽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막 나타날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를 굳이 과학을 배운 사람이 해야 되나? 네,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트를 테크로 구현하는 일들이 자꾸 증가할 겁니다. 미리 그 부분들을 대비하시고 준비하는 것도 저는 현명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1세기 개념으로 보면 같이 일을 하는 거, 협력하면서 하는 거, 누군가 전처리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강화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하면 자동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화보다는 데이터, 정보, 난리지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거, 의사결정을 추천해 주는 거, 이게 스마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은 이미 3차 산업에서 했던 거고요. 4차 산업에서는 그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선택장애가 있는 시대, 그 시대를 4차 산업이 잘 혼합하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데이터랑 기획력을 가진 거기에 창의성까지 갖다 붙이면 확실히 4차 산업에서는 붐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디어가, 상상력이 구현 가능한 기획력과 근거 자료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그래서 뭐 앞서도 잠깐 봤지만 고령 사회가 되는 것도 수명 연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 지금 현재로 82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평균이. 남성이 89, 여성분이 82세, 뭐 요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도 고속 자율.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시내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은 대한자동차, 대한교통수단, 퀵보드나 전기자전거, 뭐 작은 승합 차량, 누군가 대신 셔틀이죠. 네,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드론이라는 부분들은 물류는 좌표를 찍어놓고 거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화폐를 대신하는 기존의 화폐의 통화 가치. 그 다음에 CT가 점점 강화되고 통제 관리가 되는 시점이 될 거고, 고령화로 인한 또 정보량으로 인한 뇌부화가 생겨서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들을 커버하는 거. 그 다음에 지능범죄.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는 상태니까 이제 뇌가 이쪽으로 발전하는 거를 잡아주는 작업들. 그다음에 뭐 국방, 뭐 이제 모든 국가가 편해진다면 다행인데 또 시비 거는 국가들이 있을 테니까 국방을 스마트 국방으로 가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계속 변화하는 모습일 거고, 또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관찰하는 방법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성, 타이밍,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걸 구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또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이득이 좋을지, 아까 전복 얘기한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는데 요즘 시가가 별로 안 좋으면 큰 거를 꺼내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 기획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구현하는 행동들, 원가 절감을 하는 활동들, 일정 계획을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미래에서 이제 좀 생겨날 만한 것들, 로봇을 진찰하는 사람들, 엔지니어겠죠. 그리고 요리를 병행하는 농부, 보증을 할 수 있는 구조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사회 생활들, 경험들을 실시간으로 또는 잘 정리해서 공유하는, 왜냐하면 체험에 대한 집중이나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첨단 과학이지만 윤리적인 개념을 얘기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엔 좀 뜰 것 같고, 이건 너무나 예상 가능한 수요가 넓은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이미 도입됐고요. 들어왔고요.
이미 드라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동물병원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라는 말은 이제 간 것 같아요. 국내 이미 출연한 거죠.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는 영역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디테일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제가 보기엔 계속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감성하고 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뭐 우주여행 가이드는 국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앨런 머스크가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3차, 6차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거,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크리에이티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창의성이 좋다 보니까 경험을 디자인하고 경험을 대신해주는 또 그 대신해준 거를 공감도 있게 미디어로 전달해주는 이런 쉐어하는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